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공휴일에도 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한글날인데 조금 예. 무거운 소식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예전보다 선진국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입에도 또 담기 싫은 이야기가 바로 자살률이죠. 하지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살률이 6년 만에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살률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년 만에 줄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자살률은 보통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를 따지는 것인데요. 이 숫자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분석 결과 서울시의 2012년 자살률이 23.8명, 2006년 이후 처음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감소했다 밝혔는데요. 위의 곡선이 국내 자살률 추이 중 전국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래가 바로 서울시 평균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네.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곡선의 그래프가 드디어 2012년 들어서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 17.1명이었는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26.9명을 정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반가운 네. 소식인데요. 작년에 23.8명, 6년 만에 떨어졌죠. 2011년에 비해서 무려 11.5% 줄어든 셈인데 이외에 사실 다 다른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연령 표준화가 뭐냐면 연령 구조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자료입니다. 네. 서울시 따르면 그 자살 사망률 21.1명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25.1명인데 그 17개 시도군 가운데 가장 서울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살 사망이 가장 높은 것이 세종시입니다. 33.6명인데 여기 3분의 2에 미치는 수준으로 기록돼 있죠. 네. 그래도 일단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만 봐도 그렇고 다 줄었다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별로나 뭐 지역별로 또 자료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성별 자료가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2012년 32.1명, 그러니까 전년도에 37.4명보다는 14.2% 줄어들었는데 네. 이에 비해 여성 같은 경우는 16.6명에서 15.6명, 6%. 그러니까 남성의 자살률 줄어든 것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20대의 자살률이 22.2%, 15.9명으로 줄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8.4%라는 겁니다. 네. 자치구 지역별로도 이제 지역별 서울시의 자치구별로 따로 있는데 2011년에는 30.7명이었습니다. 그 30.7명의 자살 평균을 넘는 자치구가 7곳이나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 평균이 1개 자치구로 줄어들면서 자, 서초구 14.7명, 종로구 16.1명, 광진구 17.2, 그리고 송파구 17.6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일단은 이렇게 자살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일단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발표하기로 가장 첫 번째 1등 공신이 바로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이라는 이 농약입니다. 이게 제조 유통 중단 조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탁월한 제초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맹독성이라서 소량만 복용해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용 농약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일단 생산이 중단됐고 2011년 12년 1년 후에 12년 21월에는 이제 보관 판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살률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농약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477명이나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라목손 폐기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감소에 27% 정도 기여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도구랄까요? 방법을 예. 제거함으로써 자살을 좀 방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 동기랄까요? 본인 예.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좀 바꾼 거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노력도 있었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범사회적인 자살 예방 노력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8년도부터 배우 최진실 씨, 안재현 씨라든지 그 2011년까지 정말 유명인들의 정말 자살바람이 불었다 표현이 좀 뭐한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일반인들은 또 이 유명인들의 자살을 또 모방해서 또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었다. 네, 뭐 이런 네.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1년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걸 제정하고요. 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단체의 그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운동에 지원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도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예, 나는데요. 맞아요. 그 서울시도 자살률 이번에 감소된 원인으로 2011년 제정한 서울시 자살 예방 지원 조례, 그리고 2012년에 5개 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 밀착형 자살 예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라인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 막 자살하러 가려는 사람들, 한라인 전화하는 거죠. 그 제공 건수가 2009년에는 5,330건에서 예, 지난해 2012년에는 무려 21,568건 엄청 늘었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 긴급 출동 구출 건수가 2010년에는 312건밖에 안 됐었는데 2012년 전에는 1,182건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네. 그만큼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과 방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이후에 속마음 자동차 프로그램 등 자살 예방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지역사회 밀착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올해 자살률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센터 같은 것도 참 많이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서로에게 좀 손을 뻗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여전히 OECD 내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도 아직도 1위인 거죠. 줄어도 1등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OECD 국가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뒤에 산출한 평균 자살률은 12.5명밖에 되지 않지만 OECD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자살 29.1명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일본이에요. 2위 일본은 20.9명.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기록 차이가 많죠. 네. 게다가 지난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암,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4위를 차지했고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자살이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예. 노인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보다 2배 정도 이른다고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살자가 하루 평균 11명이랍니다. 하루 평균이요? 예, 하루 평균이요. 네. 일반 자살률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국내 자살자 수가 31.7명인데 그 노인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 인구 자살 수가 80명입니다. 이게 뭐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네, 네. 이 어르신들의 자살 충동 느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질환이 39.8, 경제적 공궁이 35.1. 그러니까 가난한데 아프다는 겁니다. 아픈데 가난하다는 것이죠. 네. 성별로 나눴을 때 남성이 114.6명, 여성이 45.6명으로 남성 어르신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서 2.5배 이상 높은 것은 드러났고요. 이 자료 분석해보면 은퇴 후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년 만에 전체 자살률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 범사회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데 예. 여전히 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 또 노인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노력들, 그 지속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정부가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서울시가 했던 뭐 자살 예방 지원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맨 처음 이제 반신반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도움이 된 제도, 구체적인 사례로 증거가 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범사회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건데 이제 자살률이 아직도 1위지만 떨어졌다라는 것은 다만 가슴 아픈 것이 아직도 1위라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정말 일반 자살률 2배가 넘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나고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와 군부독재는 숱한 고충을 겪으면서도 한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대책 없이 맞이한 노후 생활, 경제적 빈곤과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꼭 우리 후손들이 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노령연금 논란에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네.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네요. 예. 네,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 사회적 분위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그 세심한 지원,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의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다 약자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자살 얘기했고 오늘은 어린이들 급식 문제입니다. 네,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에 이 납품받는 수산물의 원산지, 어디서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보유한 곳이 불과 3곳에 불과하다. 예. 이게 보면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서대문구, 종로구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깜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그나마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 공개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어린이집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전에 아예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더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국내산 위주의 식자재를 이용한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놨죠. 네. 나머지 21개 자치구는요. 아예 해당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 먹는 건데 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 관리 책임은 구청인데 구청에서도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대부분은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권고 식단을 참고로 해서 식단표를 짜고 있습니다. 식단표는 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중요한 식자재 구매는 지자체의 관리나 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뭘로? 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싸게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죠. 자, 그 숫자가 엄청나요. 공동구매 통해서 그 참여하는 어린이집 숫자가요. 2,153곳이나 이르고요.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되냐면 79,330명이나 됩니다. 네. 거의 8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 식자재가 어디서 왔는지, 후쿠시마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아동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은요, 이게 영양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관심과 감독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어머니들 불안해가지고 아예 어린이집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수산물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근데 아이들 영양균형에 위해서 수산물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이렇게 시급한 만큼 구청 차원에서 보육교육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 그 체계를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